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후반 의사입니다. 번화가에 위치해 있고 소문난 곳이라 환자가 제법 많아 돈벌이는 꽤 좋은 편입니다. 여행을 비롯해 개인 생활은 생각할 수도 없고 모임은 매일 늦게 나가 식은 음식을 먹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하고 인턴과 전공에 그리고 전문의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고 개인 병원까지 개업해 성공하기까지 40여 년을 쉬지 않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대학병원 의사를 남편으로 둔 여자라는 말이 있듯이 밤새 가며 일해서 월급 가져다주면 아내는 아이들과 해외여행을 가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며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라고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만 제가 선택한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문득 삶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쩍 힘이 들어 퇴근하면 잠자는 것이 전부였고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 겨저 일을 줄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몇 달 동안 두고두고 생각만 하던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야간 진료일 없애고 토요일에는 격주마다 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수입은 많이 줄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을 단축시키다 보니 환자가 한꺼번에 엄청 밀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네요. 아무리 바빠도 아파서 오는 환자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애쓰고는 있는데 가끔은 짜증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재미있는 환자가 찾아왔어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허리가 아프다며 내원했는데 흔히 끼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콜라병 몸매였고 피부는 까무잡잡하였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기 위해 아프다고 말하는 부위와 그 주변을 눌러봤습니다. 여기 아픈가요? 살짝 누르자 그 환자는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대부분 환자들은 네라고 대답하거나 까라고 큰 소리로 통증을 표현하는데 그 환자는 아라는 신음소리를 내며 가는 허리를 요염하게 살살 뒤틀었다 나오는 음성과 행동은 침실 위의 남녀 행위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반복되는 행동에 엉뚱한 행위를 상상하면서 제 소중한 물건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의사 가운으로 살짝 덮어 가릴 수 있어 다행이었죠. 거기까지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엉덩이 부분도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지 위에 손을 대고 꾹 눌러가며 아프냐고 묻자 청바지가 두꺼워 잘 모르겠으니 바지를 내리고 진료를 받겠다며 자발적으로 내리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청바지를 입었을 때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이 나올 수 있겠지만 무난히 진료를 볼 수 있는데 굳이 바지를 내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간호사도 강황해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을 뿐이죠. 주사 맞고 물리치료를 받은 뒤 돌아간 그녀는 도통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간호사들 몰래 차트에 있는 연락처를 메모지에 적어놓고 퇴근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죠.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갈팡질팡 어찌할지 몰라 시간만 빨리 가길 기도했는데 정말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렸던 퇴근 시간이 되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방문하셨던 정형외과 병원 원장인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차요, 어머 선생님, 성인들이 무슨 차를 마셔요. 기왕이면 솔로예요. 그녀는 정말 그녀다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둘은 조용한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병원에 올 때와는 전혀 다른 하늘하늘한 폰 원피스를 입고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여자는 멀리서 봐도 황홀했습니다. 3층 창가에서 내다보이는 그녀는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있어도 눈에 확 띄었어요. 바로 만날 생각에 귀까지 울리는 심장박동 소리에 가슴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죄송합니다. 환자 연락처를 보고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만나자고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아, 괜찮아요. 대신 오늘 맛있는 거 사주고 즐겁게 해주셔야 해요. 그녀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녀와 마주 앉아 식사 겸 안주로 스테이크를 주문해 먹으면서 주거니 거니 한 잔 두 잔 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미혼이지만 얼마 전까지 오래 사귀던 남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 애인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자기를 차고 돈 많이 버는 여자와 몰래 양다리 걸치다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교양 있는 말투로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하는데 측은지심과 보호 본능이 생기면서 안아주고 싶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은 무르익고 편안해지면서 술은 한 잔 두 잔 쉼없이 마시게 되고 우리는 점점 이성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윽하면서도 진한 눈빛으로 서로를 안고 싶은 마음을 확인하며 우리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모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진한 키스를 시작으로 상의를 벗기고 애무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병원에서 느꼈던 얕은 신음소리는 저의 몽둥이를 더 강하고 빳빳하게 세웠습니다. 그녀의 소중한 계곡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흘러 넘치고 있었고 부드러우면서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이렇게 행복하고 사람을 빠져들게 만드는 행위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의대를 목표로 학교와 도서관 학원에서 공부만 했고 의대에 가서도 공부만 하다 전문의를 따고는 매일 그 좁은 진료실에서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환자들만 만나면서 매일 똑같은 일상에 찌든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라다이스 같은 날을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문득 그녀와의 야릇한 사랑 장면이 스치듯 지나치면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웃음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도 자주 만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서로를 맛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도덕적인 일이라 안 된다고 수없이 되뇌이지만 몸은 그녀를 향해 움직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